천재성에 대해 제가 내린 결론은 이렇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해력을 책임지는 남자 문책남 박작가입니다. 초등학생 때 영재학원에서 로그함수를 풀고 있는 애는 천재 아닌가요? 대치동에 가보면 특히 초등학원에서 영재 클래스 이런 말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그 중에 손에 꼽히게 유명한 학원들이 몇 군데 있거든요. 네, 이런 학원에 들어가려면 학원에 들어가기 위한 입학 테스트를 또 통과해야 돼요. 웃긴 건 또 이 영재반 테스트를 준비시키는 학원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젊은 엄마들 입장에서는 우리 애를 영재반에 입학시키는 걸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단 말이죠. 영재반에만 들어갈 수 있다면 훗날 의대 진학은 따놓은 당상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분명히 있어요. 수학을 가르치고 또 어떻게 하면 쉽게 전달할 수 있을까에 대해 고민하는 입장에서 저도 재능, 천재성 이런 화두에 대해서 꽤 관심이 많거든요. 제가 지금 가르치고 있는 아이들은 정말 다양해요. 학년도 낮은 학년부터 높은 학년까지, 실력도 못하는 아이부터 잘하는 아이까지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데요. 교육에서 저의 역할은 이 아이들을 한 명도 빠짐없이 높은 성취도를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잖아요. 그러려면 수학이라는 학문뿐만 아니라 교육론에 관해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제 생각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0.1%의 천재들은 분명히 있어요. 4살 때 미적분을 이해하고 푸는 친구, 또 3차원 공간 해석을 어렵지 않게 하는 친구, 이런 친구들은 제가 학원에서 맡을 때부터 이미 특출났기 때문에 이게 재능인지 후천적으로 학습이 된 능력인지 분별할 방법이 없어요. 말 그대로 정말 0.1%라서 올해 이래도 사실 이런 친구들은 몇 번 보기 힘들거든요. 이제 이런 친구들은 천상계로 분류하고요. 오늘 우리 논쟁에선 제외시키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저는 지상계 아이들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천상계를 제외한 평범한 99.9% 아이들 중에서도 가끔 얘는 뭐지? 싶은 생각이 들게 만드는 학습 머신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요. 첫 번째, 어렸을 때부터 연산이 빠르고 일일이 알려주지 않아도 학습이 가능한 아이. 두 번째, 공부를 늦게 시작했어도 정확하게 학습하는 아이. 재능을 논해야 된다면 이 두 부류에 대해서 논하는 게 맞고요. 특히 두 번째 케이스, 얘네는 모든 방면에서 특출나지도 않고요. 교실에 섞여 있으면 지극히 평범한 학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를 배우더라도 노력해서 배운다는 점, 그리고 노력을 성취로 이뤄낸다는 점에서 교육을 하는 저나 부모님이 충분히 연구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요. 오래도록 저는 이게 궁금했어요. 늦게 시작해도 잘하는 아이들은 결국 재능인가? 아니요. 제 대답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바로 기질입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학습 머신들은 기질이 특출나다는 거예요. 제가 유독 운동부랑 인연이 많아서 수학을 가르치는 동안 농구부, 축구부, 야구부 웬만한 구기 종목 선수 출신 애들은 다 가르쳐본 것 같은데요. 고등학생 때까지 선수로 활동하다가 부상과 또 부진 여러 가지 이유에서 운동을 그만두고 체대 입시를 준비하는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어요. 지금도 제가 한 친구를 가르치고 있는데요. 이 친구는 작년 7월 28일, 제가 날짜도 정확하게 기억해요. 고2로 학원에 들어왔는데 처음 올 때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이 뭔지도 몰랐거든요. 그런데 상담을 해보니까 이 친구는 재수는 절대 하기 싫고 1년 뒤에 있을 올해 수능으로 대학을 꼭 가겠다는 거예요. 선생님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죠. 많은 운동부를 거쳤지만 이 정도로 기본이 없는 애는 사실 처음 봤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정말 독한 거예요. 초등 수학을 간단히 가르치고 나서 중등 1-1 개념서부터 3-2 개념서까지 총 6권을 2주에 한 권씩 총 3달을 줄 테니 끝내라고 했더니 군말 없이 그걸 해내더라고요. 그렇게 3달 만에 고등 진도에 들어가서 다시 고1 진도 다 끝내는데 2달이 걸렸어요. 그리고 겨울 방학부터 올해 초까지 수능 범위 진도를 한 번씩 싹 다 봤거든요. 그러고 지금 수능 기출 문제집을 풀면서 모의고사 4등급의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지금이 7월이니까 11월까지 남은 시간 동안 열심히 하면 처음 본인이 원했던 3등급의 점수 그 이상도 충분히 해낼 수 있겠다 싶어요. 잠깐 화제를 돌려서 얘기를 하나 들려줄게요. 70년대 주식시장에서 수학자, 경제학자들이 효율적 가설 이론이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누구도 주식을 분석해서 맞출 수 없다고 결론 지은 적이 있었는데요. 당시에는 이 이론이 인기를 끌었다고 해요. 혹자 중에서 그럼 50년 동안 성공하고 있는 워렌 버핏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 이런 의문을 제기했다고 해요. 그러자 그 경제학자들은 그 사람을 예외,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이후 워렌 버핏은 컬럼비아 대학교에서 주최한 한 강연장에서 효율적 가설 이론을 비판하게 되는데요. 경제학자는 나를 예외라고 부르지만 같은 스승 밑에서 배운 자신과 친구들 중에서 유독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나온 것을 보면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 그 경제학자들의 똑똑한 머리로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점이다. 그러군 자신의 스승 이름을 따 그레이엄 도드 마을에 사는 투자자들의 수익률은 남달랐다. 이런 반론을 제기합니다. 저는 학습에 관한 천재성과 재능을 논할 때 워렌 버핏의 이런 비유를 참 좋아합니다. 뒤늦게 공부를 시작해서 1등급, 2등급에 올라서는 아이들을 여러 봤지만 특히 운동선수 출신 중에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데는 다 이유가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건 바로 기질이라고 명명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는 오늘 천재성에 관한 제 생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결국 천재성은 머리를 타고 나는 게 아니라 기질을 타고 나는 거다. 이런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독서법과 교육론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